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고 그 횡간에 숨어있는 뜻까지 같이 살펴보는 조간딱풀 8월 4일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아마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검찰 총수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서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여전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신문의 조간 일면 톱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제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 4시 반에 신임 검사들, 초임 검사들에 대한 신고식이 있었죠. 대검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대검에서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작심을 한 듯한 그런 폭탄성 발언들이 이어졌죠. 뭐 독재, 전체주의 국가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조간들도 이것을 거의 다 일면톱으로 다뤘는데 이 초점은 그러니까 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 여기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 일면 보시죠. 민주주의 허울선 독재 배격해야 일면톱으로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 허울을 쏜 독재 배격해야. 어제 그 갈래는 두 가지였죠. 독재 배격해야 된다. 전체주의 배격해야 된다. 이런 것 하나고,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인데, 독재라는 표현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인지 모든 언론은 일면톱 기사에서 제목을 살아있는 권력, 여기보다는 민주주의 허울선 독재 배격해야 된다. 여기 일제히 다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윤석열이 신임 검사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권력형 비리에 당당하게 맞서라. 또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통해서 실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여당과 추미애를 비판한 것이다. 뭐 이렇게 법조계에서 해석해 놓지만은 저는 정권 자체, 문재인 정부 자체를 비판을 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법의 지배를 언급을 했다. 법의 지배. 중앙일보는 이 법의 지배에 언급한 부분, 이 내용, 전체 내용, 그리고 법의 지배를 언급한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면 톱 기사에서. 약간 결이 다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겨레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법의 지배를 언급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검찰 독립성에 대한 보장 없이는 법의 지배가 실현되기 어려운데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검찰에 개입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법의 지배 부분에 중앙일보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허울선 독재 배격해야. 자, 한겨레 신문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허울선 독재 배격해야. 그리고 검찰총장이 던진 파문, 이렇게 위에는 수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이드 톱으로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허울선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 여권 겨냥한 듯, 정치적 논란 예고,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 자,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파문의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정치적 파문이란 건 뭐 국회에서 지금 당장 여당이 막 비판을 하고 있죠.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좀 절제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동아일보도 1면에 이어서 2면에 그 해설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자, 40일 만에 침묵 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는 모두가 피해자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작심 비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모두가 피해자다.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검사들의 신임 검사들의 신고식을 받는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동아일보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사지휘권 파동 이후에 첫 공개 메시지가 나왔다. 40일 만에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부터 이 원고를 직접 다듬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유념해야 할 이 덕목을 강조를 하면서 독재, 전체주의, 법의 지배 이런 표현을 썼다. 상당히 이례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검찰 시스템은 명령, 복종이 아니다. 검찰의 내부 시스템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 명을 거역했다고 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청와대 반응이 나옵니다. 대응은 불필요하다. 또 여당은 출사표인 듯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사표인 듯. 윤석열의 출사표인 듯. 자, 그 반면에 야당은 사람의 충성 없는 칼잡이의 기한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죠. 출사표 던진 듯. 출사표 던진 듯. 이 말이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뭐 내놓을 수가 없죠.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청와대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권을 향해서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른바 적폐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독재, 전체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은 청와대가 반응을 내놓기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반응이 나온 것이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민주당 관계자 코멘트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출사표를 던진 것 같아.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 같아.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결속이란 것은 반문재인 진영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반문재인 진영을 대표로 해서 본인이 대권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코멘트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한 이 현실을 보면은 그런 해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 코멘트처럼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 자, 일단 윤석열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뭐 1위 이낙연, 2위 이재명이 오차범위까지 쫓아갔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죠. 그리고 친문 진영, 그 민주당, 비민주당 계열에서는 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의 차기 대권 주자 이 여론조사에서 상수가 돼 있죠.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 초임 검사들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독재다, 뭐 전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검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본인이 지금 다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그 조직 자체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죠. 그리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지휘권을 뺏기 위한 그런 작업도 벌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 내주 중에 인사가 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가 있으면은 1월달 인사에 이어서 윤석열 사단이 다 손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계속 그 서울고검장으로 가든지 서울고검장으로 가는 경우는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각 고검장에게 넘기는 이것이 현실화될 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번 인사에서는 그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을 할 것이다. 그런 또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휘권을 발휘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이죠.
일단 병졸이 없는데 수사 지휘권이 잘 안 되겠죠. 대부분이 이성윤 사람으로 다 채울 겁니다. 이번 검사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진행은 어려운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도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끝까지 본인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그런 여력은 없지만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의지를 보이겠죠. 의지를 보이면서 정권과 그때는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윤석열 쫓아내기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허수아비 식물총장으로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겠죠.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버티게 되면은 버티다가 나중에는 물러나더라도 이런 정도의 코멘트를 계속 날리면은 검사로서의 자존심도 지키고 검찰 조직 안에서도 신망을 잃지 않고 또 만약에 총장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진로가 트이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진로가 트이고 정치권에 진출을 할 길이 열리고 또 대권 도전까지도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물론 원죄,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원죄가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박근혜 정부 때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은 수사팀장 이렇게 활약을 했죠. 그래서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중간에 무너지는 그런 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축을 담당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도 두 사람 윤석열,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를 이뤄서 팀을 이뤄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구속, 양승태 구속 이런 이른바 적폐몰이를 수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정말 법대로, 헌법대로 어제 이야기 들어보면 헌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헌법대로 한다. 검찰권, 검사들에게 주어진 수사권한 그것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정권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을 알고도 눈 감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은 나중에 끝에 결국은 본인의 의지가 퇴색되더라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감찰권에 의해서 퇴색되더라도 본인은 떳떳해지고 나중에 정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에서는 지금부터 다시 윤석열을 도좀 하차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아일보 제가 아까 이면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이면의 하단 기사를 보시죠. 하단 기사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검찰 인사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연 취소된 검찰 인사위원회 일주일 만에 모레 열기로. 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려야지 고위 간부 인사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열리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놓고 뭐 청와대와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모레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되고 이성윤, 조남관,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조남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모두 추미애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유임될 거다. 그리고 정진웅 한동훈 검사장과 충돌했던 난투극을 벌였던 정진웅 부장 검사는 지금 감찰을 받고 있죠. 서울 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고검 지부를 교체할 것이다. 지금 서울 고검은 이 두 사람이 고검장과 이 차장이 모두 지금 퇴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퇴진 의사를 밝힌 이 두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맡기면은 정진웅에 대한 감찰이 엄격해질 수 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인사를 빨리 해서 두 사람은 이미 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은 자리에 있죠. 그래서 빨리 인사를 해서 새로운 고검장을 자리에 앉혀야지 이 감찰도 유리한 방향으로 정권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쪽 기사는 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란 걸 절대 명심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 기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은 한겨레 구면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를 이렇게 당부를 했다. 자, 절제된 검찰권 행사,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 그리고 인권 수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4시 반에 있었던 신임 검사들에 대한 신고식을 받는 자리입니다. 군에서도 보면은 어떤 새로운 곳으로 전출을 가면은 그 지휘관에게 신고를 하죠. 그 신고식을 받는 자리고, 그 4시 반에. 거기에 앞서서 오후 2시에는 정식 임관식을 했습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임관식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관을 했죠. 그 자리에는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를 했고, 또 신뢰 회복 위해 인권 최우선 고려를 해야 된다. 인권을 최우선 고려를 해야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 또 인권 이야기는 조국 수사 때 조국 수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 정권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성윤 검찰청의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상 균형, 절제, 인권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으니 신임 검사들로서는 상당히 좀 혼동스럽겠죠. 법무부 장관은 가니까 좀 수사를 해도 인권을 중시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왜 정권만 수사하면 안 된다. 공명심에 의해서 정권만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생활을 오래 한 검찰총장은, 또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이 마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 같아. 전체주의 국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검사들도 좀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메시지가 앞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딱 이 메시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세다. 결단이 쓴 것 같아. 자,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일까요? 물론 수사의지와 관련한 결단이겠지만 그것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나중에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그런 결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른 조간신문의 대부분의 주요 기사는 부동산 대랑, 그리고 중부지방 집중 호혜 피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랑과 관련해서는 전세난, 집값 폭등, 보유세 폭탄, 이런 여러 갈래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조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란이 역설적으로 미래통합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여투쟁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6면을 한번 보시죠. 국민일보 6면을 보시면은 통합당 본회의, 오늘 본회의 보이콧 않고 윤희숙식 스피치 투쟁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치 투쟁, 윤희숙식. 아시다시피 윤희숙 초선의원이죠. 서울서초갑의 초선의원입니다. 경제 전문가인데, 윤희숙 의원이 지난주에 국회 5분 발언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날카롭게 질책을 했죠. 따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신드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것이 윤희숙식의 이런 스피치가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나가야 될 대여투쟁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회의부터 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표결에는 보이콧 전처럼 응하지 않되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죠. 그러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래서 반대 토론, 또 5분 자유 발언, 나아가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 그런 방식까지 다 동원해서 장내 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냥 장내 투쟁이 아니고 윤희숙 의원이 했던 것처럼 좀 사이다 발언 이런 것을 확확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희숙 효과로 통합당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 이야기인데, 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윤희숙 같이 실력을 겸비한 그런 초선 의원들이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윤희숙식 그 대여 투쟁, 윤희숙식 스피치 이것을 가지고 벌이는 대여 투쟁이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